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5월 수출 실적이 509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습니다. 17개월 연속 오름세였던 수출은 지난 4월 1.5% 감소하며 내림세를 기록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으로 산업부는 미국 등 주요국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경기 호조를 수출 증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올해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로 사무투자사 8곳, 부동산 투자사 3곳 등 총 11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선정된 사무 및 부동산 투자사에 최대 1조 1,500억 원 규모 내에서 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위원회 심의가 종료됐습니다. 감리위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고 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의 5월 전체 판매량이 신차 출시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전 세계 시장 판매 대수는 작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으며 기아차의 국내외 판매량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총 24만 7,176대로 내수와 수출 모두 회복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남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이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한 주간 정말 다사다난했던 우리 시장, 오늘 금요일장은 상승으로 양시장 모두 마감이 된 상태인데요. 자, 외국인 쪽에서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수급을 계속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지수 상승 견인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황 분석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금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이번 한 주는 정말, 대외적으로도 이슈가 참 많았고, 국내 이슈도 좀 많았는데, 오늘 양시장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주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지수도 그렇고, 국제정세도 그렇고, 아마도 6월에는, 더 큰 격변기를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테마주 같은 경우도 들쭉날쭉했잖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종목들은 이미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힘드실 것 같은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100% 다 맞지는 않지만 어떤 전략이라든가 투자하는 방법 그게 거의 이제 얼추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해드렸던 말씀 잘 참고하셨다가 앞으로도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6월 달에 더욱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함께 도와주렸는데요. 자,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1시간 동안 금요일장에 대한 마무리와 다음 주에 대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양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또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중기 시황은 동일, 단기 시황은 변곡점이라고 정리합니다.
네, 일단 항상 시황적인 부분 짚어드릴 때 중단기적인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기 유용하게 시황 분석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38.96포인트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단기 시황에 대해서 좀 변곡점이라고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 장 한마디 바로 풀어볼까요? 네, 수요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의 80%는 시황 분석과 시황 예측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량주는 절대적이고요. 물론 모든 우량주가 지수하고 연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시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변곡점,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1월 하순에 2600선 터치하고 내려올 때 딱 3일 뒤에 제가 뭐라 그랬죠? 장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상 대세하락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3월 초까지가 정상적인 흐름이었고 3월 초에서 4월 말이죠. 4월 말까지가 이제 비정상적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5월 1주차부터 제가 다시 정상적 흐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고점은 1월 하순에 기록했고 며칠 뒤에 제가 대세하락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 구간과 비정상 구간을 분명히 구분해드렸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반드시 구분합니다. 그래서 1월 하순부터 3월 초순까지가 정상, 그때부터 4월 하순까지가 비정상, 그리고 5월 1주차부터 정상이었어요. 이건 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중기시황은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1월 하순 최고점 이후에 계속 곤조세를 나타내다가 가장 최근에 고점이 언제였죠? 5월 1주차였습니다. 5월 2일이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4월 22일 날 이미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기시황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단기가 변곡점이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반등은 평택촌놈 분석 이론으로는 딱 이론적으로 딱 맞아요. 딱 맞습니다. 1포인트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등할 자리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단기 시장은 변곡점이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뭐 어떤 이유가 되든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해외 증시도 봐야 되고 또 뉴스도 봐야 되고 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봐야 되니까 약간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변곡점이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갔다 밀릴 수도 있고 그냥 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딱 그 이론적인 반등 목표치까지는 왔다. 이걸 이제 설명드리겠고요. 근데 중기시장은 여전해요. 그래서 6월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게 말하면은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시장이 펼쳐질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급락과 반등이 반복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기납적 방법으로 추론한다. 근데 뭐, 결론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시황은 크게 빗나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선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전체적인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테마주.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문제가 잘 되든 안 되든, 엇갈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요것들은 단타나 단기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제가 오늘장 정리해서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청자분들이 많이 급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보셨던 분들 중에서 보면 최근에 한 6개월 이내에 되신 분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노하우 팁 활용. 이건데요. 2017년입니다. 올해가 아닙니다. 작년입니다.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금요일 방송을 꼭 한번 다시 보기로 해보세요. 네, 꼭 한번. 서울국제TV 다시 보기를 하셔도 되고 유튜브 검색하셔도 되고 그럼 편하게 하시고요. 어쨌든 검색어는 뭐 평택촌놈 정석투자하고 2017,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04, 그리고 금요일 날짜를 다 기록하세요. 그래서 4월부터 7월까지.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월수금 진행하지만 작년 12월까지는 제가 월화수목금을 다 출연했습니다. 근데 목요일까지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금요일 날은 제가 스튜디오 출연해서 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팁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6개월 안 되신 분들은 그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부터 7월까지 설경제 TV 다시 보기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주식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체가. 그래서 꼭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보통 금요일 하루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TV 작게는 3개에서 5개였어요. 도대체 그러면 몇 달이에요? 4개월이잖아요. 4개월 동안 들었던 TV 수십 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아마도 혼자서 이렇게 막 어렵게 고민하거나 막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6월 23일 광주 강연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초는 역사상 처음 합니다. 제가 올해 19년째 지점을 하는데, 올해 제가 지방 강연회 처음 가봤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갈 일이 없었으니까, 그동안. 그래서 부산을 4월에 갔는데, 6월 23일 날, 광주에서 이제 합니다. 해가지고, 원래는 좀 일정이 너무 지금 제가 빡빡해갖고, 스텝진에서는 저한테 취소하자는 얘기까지 많이 나왔는데, 전 가겠습니다. 왜?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부산도 갔는데 광주 안 가면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봉사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많이들 오세요. 제가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광주도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19년째 하는 제가 올해 처음 갔으니까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에 맞게 제가 최대한 많은 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요한 거는 예약자 같은 경우는 1시 반까지 안 오시면 안 오는 걸 인정해서 대기자들이 입장하니까 그 점만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였습니다. 이 전부터 계속해서 좀 짚어드렸던 부분인데요. 코스피 중기 시황은 동일하지만 단기 시황은 좀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점. 이전 방송을 통해서 현재 시장에 대한 복귀와 앞으로의 전망 다시 한번 좀 팁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부산 강연회가 정말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고, 자, 이번에는 광주로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광주 무료 강연회 예정되어 있는데요. 6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장소는 광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니까요. 장소도 꼭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실 분들에 대해서는요. 6월 4일부터 다시 한번 좀 접수를 받습니다. 사전 예약 접수된 시청자분에 한해서만 이 강연에 참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6월 4일부터 서울경제TV 고객센터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셔서 꼭 예약하시고 함께 참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와 함께 강연의 소식도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시장 분석, 시황 분석을 조금 더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유입이 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황 분석해 드릴까요? 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이 매수해서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만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이게 특징인데 왜 그랬을까요? 네, 역시 삼성전자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특징적인 게 뭐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좀 엇갈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혼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삼성전자가 저기 언제까지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특징이 뭐냐, 업종으로 봤을 때 건설과 비금속 광물이 하락률 1, 2위였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코스닥과 같이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모두 상승해갖고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역시 코스닥도 하락률 1, 2위가 건설, 비금속이었습니다. 사실 건설 업종이라는 그 명칭은 똑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비금속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그런데 코스닥은 그냥 비금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열렸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북미 정상회담 나름대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업종, 사실 북한과 관련된 어떤 호재 때문에 올라갔던 게 가장 크잖아요. 이게 밀렸다는 거예요. 양 시장 모두 다 1, 2위로. 무슨 얘기냐, 이제 큰 시세는 끝났다고 봐야 된다. 물론 여기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그 큰 시대는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 테마주들에 대한 전망을 좀 해드린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스피에서 가장 북한 테마주 중에서 뭐랄까 좀 우량주 개념의 주식이 뭐였죠?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였어요. 근데 둘 다 오늘 하락했잖아요. 둘 다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현대건설하고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번 주 주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주식선물 매도하라고요. 최소 50%, 많으면 200%까지 수익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건설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사실 가장 상징적인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주 코스피 코스닥 여러 개 올라갔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중소형주들이에요. 근데 현대건설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상징적인 건설주의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서도 보면 코스닥 어떻게 보면 좀 중소형주들, 좀 나쁘게 말하면 잡주들이 많아요.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사실은 그 중에서도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둘 다 오늘 꺾였다는 거예요. 둘 다 꺾였다는 게 특성이에요. 그리고 업종에서도 현재 건설하고 비금속 광물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북한 테마주는 이제 매도한 사람들은 좀 관망하고 이제 아직까지 있는 사람들은 정리하는 게 좋고요. 그랬다가 좀 심하게 빠졌다 싶으면은 단타 치면 됩니다. 단타. 그러니까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또 어떤 악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점 매수에서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코스 이러면 딱 맞아요. 그리고 현재 북한 이 테마주가 너무 광범위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아요. 건설 비건속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료, 농기계, 무슨 철도, 거기다가 최근에 러시아하고 가스관까지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뉴스에 의해서 급등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도 보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순환매하는 게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 객관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잖아요. 건설과 비금속이 약속이나 한 듯이 양시장에서 모두 하락률 1, 2라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큰 시세는 끝났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각 시장 안에서의 주도주에 대한 흐름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코롱 인더 올라왔습니다. 신성장 동력 기대감에 초반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이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한일 사료가 올라왔네요. 남북 경협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오늘장의 흐름이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하셨을 텐데요.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코롱인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엔 7% 넘게 올라오면서 탄력을 보여줬죠. 7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7만 1,000원의 종가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움직였었던 흐름이어서 현재 오늘장의 가격대로 좀 탄력을 받은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6만 1,000원, 6만 초반대에 좀 바닥권이었다가 오늘장 좀 탄력 받았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 하시고요. 굳이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드린다고 하면 121선을 적어도 한 번은 회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 하시고요. 근데 미보유자는 지금 가격에 따라가는 건 조금 위험하죠. 그러니까 미보유자는 여기서 좀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5일선 전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그게 아닌 한 지금 가격은 어쨌든 이거는 추격 매수직 하지 마시고요. 있는 분들은 여태까지 안 던졌는데 이제 던지기 좀 아깝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롱인더는 바닥권에서 오늘장의 상승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보유자는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시죠. 다음 이슈는 한일사료가 올라왔습니다. 자, 한일사료는 오늘 남북 경협 수혜주로 좀 떠올랐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하지만 오늘장의 흐름은 꽤 변동성이 큰 상황으로 마무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엔 약보합 마감으로 마감됐고 2,505원의 종가가 확인이 되네요. 자, 일단 한일사료 같은 경우 오늘 최고가가 3,110원까지 올라왔었고 결국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대표님, 한일사료 같은 경우 오늘장에 하루 장의 가격대가 상당히 좀 넓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고점이 플러스 20% 넘었다가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좀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보유자들은 반등시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건설 비금속이 업종 하락률 1위였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북한 테마주의 상징적인 종목인 현대건설과 현대엘리베이터가 둘 다 하락을 했어요. 아마 그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오늘도 건설과 비금속 업종이 좋았고 현대건설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좋았다면 이것도 아마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오늘 엄청난 장대 음봉 나왔죠. 제가 볼 때는 뭐 후발주라고 보겠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좀 더 빠지면은 단타, 확실하게 빠지면은 그때는 단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북한 테마는 뭐 갖다 붙여요 막 이것저것 막 다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북한 테마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종목 수를 보면요, 제가 얼추 계산해도 아마 80개가 넘을 겁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 큰 욕심은 내지 마시고 적당히 단기 매매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사료에 대해서는 오늘 남북 경협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의 변동성이 꽤 컸었던 상황인데요. 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만도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장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6% 넘게 밀리면서 17,3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최근에 최고가가 2만 원대를 좀 넘어서는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 못하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흐름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 뭐 어제장에도 좀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제장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오늘장 추가 하락인데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메리트는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한때 17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었어요. 그게 2015년 말 2016년 초 전후에 얼마까지 떨어졌냐? 8천 원이 깨졌어요. 무지막지하죠. 17만 원대 주식이 8천 원이 깨졌다. 그 20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메리트로 아마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게 뭐 실적이라든가 기타 등등 가치로 봤을 때 뭐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유자는 이제 반등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점 높이지 못하고 좀 내려오는 흐름인데요. 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계속적인 하락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의 관망 포지션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만나보시죠. 만도가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장의 뭐 헤드라인 뉴스 통해서도 일단 기아차와 현대차에 대한 부분, 완성차에 대한 앞으로의 실적 기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도는 부품주로 오늘장 6% 넘게 상승하면서 48,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만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입니다. 자, 대표님, 일단 만도도 정말 오랜 시간 조정을 받았고 현재 오늘 바닥권 좀 올라왔는데 추가 상승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만도는 지난해 12월에 고점이었고요. 또 2월에는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흘러내렸는데 지금까지 홀드했던 분들은 여기서 던지기는 조금 억울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홀딩을 유지하자. 그리고 미보유자는 지금 신규 매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만도도 좋고요. 완성차 업체인 경우도 상관없으니까 해보시는데 다만 이제 지금 할 때
현물하셔도 좋은데 주식 선물로 단기 매매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물에서 5% 올라갈 때 주식 선물은 그게 50%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셔도 충분하니까 이쪽은 일단 여러분들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도에 대해서는 단기적 흐름이 좋은 만큼 그 부분으로 단기적으로는 접근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우셨는데요. 자, 보유자는 홀딩을 유지하시고 미보해진 신규 매수로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대표님과 함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714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지엔코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가 3,100원에 비중 30% 조언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 장에 지엔코 같은 경우에는 2.38% 상승하면서 25,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2,58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3,100원대, 지금의 갭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자, 대표님, 손실을 보고 계신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두 가지가 문제였죠. 첫 번째는 추격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3,100원대라고 하는 가격대는 최근에 그러니까 2018년이죠. 내 거의 최고점 라인이에요. 그리고 손절 안 하셨어요. 마이너스 10%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응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에서 매도해 주신 다음에 더 밀리면 그때 재매수를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기업 내용이 이렇게 나쁘지도 않고 고평가도 아니거든요.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그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실패 요인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추격 매수, 손절 안 하는 거, 주식 비중 항상 과다. 하나든 10개든, 그리고 1년 내내 벌라고 덤벼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를 바꾸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엔코를 들어가신 분이 사실, 그때 그렇게 매수하셔도 수익 날 수는 있는데, 습관에 그렇게 들이면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분 지금 뻔하거든요. 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중기든 단기든 어떤 경우든 매수해서 마이너스 10%가 되면 그건 실패한 매수입니다. 실패한 매수에서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물론 번전이면 좋지만 번전이 아니래도 던지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개인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절대로 손해 안 보고 던지려고 합니다. 절대 손해 안 보고 던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고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또 그 얘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세 종목이 10%씩 손실이었어요. 손절했습니다. 근데 두 종목이 괜찮았어요. 두 종목을 쭉 끌고 와서 오히려 세 종목이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하고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무려 네 종목이 수익이었습니다. 작게는 10%, 많게는 20%. 근데 딱 하나가 실패했어요. 근데 그러면 10% 손절하면 될 거를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또 그 종목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냥 계속 더 쓰면 더 갈 종목을 하나둘씩 다 정리해서 계속 거기에 물타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동안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인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지엔코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엔코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5552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세원 셀론텍을 매수가 5,410원에 비중 5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세원 셀론텍 같은 경우에는요, 4% 넘게 올라오면서 4,95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오늘장까지 좀 올라오는 흐름이긴 한데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비중도 50%인데 대표님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오늘은 그 많은 종목을 상담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차트를 안 보여드린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세원셀로텍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선택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3월 고점과 4월 고점을 봤을 때 4월 고점이 더 높았어요. 4월 고점보다. 무슨 얘기냐? 고점이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을 때 그때 21선 깨고 밀릴 때는 그냥 가볍게 손절 5%, 수익 10% 이렇게 보거나 더 기다리는 게 이게 현명한 거예요. 근데 들어가셔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10% 이상 손해봤다가 지금 다시 또 약간 반등 시도하는데 여전히 손해낸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해주세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원셀로텍 같은 경우에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마이너스 5%, 상승 시에는 마이너스 5%고요.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70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나노메딕스를 매수가 24,000원에 비중 30% 전망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나노메딕스는요, 4.42% 상승하면서 17,70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장 나노메딕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지만요, 지금 매수가가 2만원대, 24,000원대다 보니까 아직 좀 멀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좀 아쉬워요. 아쉬운 게, 일단, 추격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 4월 최고점 라인에서 매수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정 주가가 얼마짜리냐? 놀랍게도 1,000원짜리입니다.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적정 주가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 통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엄청나게 고평가된 종목은 중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내려간다. 그리고 그 하락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뭐 가격이 17,000원대인데 그럼 몇 배일까요? 지금도 17배예요.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관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잠깐 화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기 바라겠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서울국제TV 들어오셔서 샘플러스 오시면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적정 주가 항상 검색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제가 전면 오픈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코스피 100, 코스닥 50만 공개했거든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전면 오픈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나옵니까? 1,000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은 입력하면 다 된다. 그래서 서울국제TV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다음 주 월요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오전 10시가 좀 넘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코스피의 코스닥 모든 종목 제가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종목. 그래서 그 많은 종목 다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이걸 세팅해 놓으시면은 솔직히 말해서 한 6개월까지는 비슷해요. 한 2, 3년 지나면 적정 주가가 좀 변동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적정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한 6개월 안까지는 거의 비슷하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꼭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메딕스 지금 손실이 좀 크신 상황입니다. 아쉬운데요. 일단 상승 시에는 손절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뭐 저희 서울국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은 적정 주가 확인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4333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로보스타를 매수가 34,000원에 비중 20% 진단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로보스타는요, 오늘장 6% 넘게 올라왔고요. 34,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로보스타는 최근에 45,000원대까지 기록을 했었던 주가이고 좀 내려오면서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의 종가인데요. 대표님 앞으로 좀 보유 의견 어떻게 주실까요? 네, 최근에 호재가 있어서 이제 올라갔는데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플러스 10% 단기 매매로 끝내고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고평가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최근에 그 윗골이 달린 음봉이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고점하고는 괴리감이 좀 점점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뭐 추가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제가 볼 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는 일단 그 정도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부스타 최근에 호재로 인해서 큰 폭의 변동성과 상승 탄력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로부스타는요, 일단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10%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809님 보내신 문자고요. 셀트리온 제약의 매수가 94,300원에 비중은 60%, 목표가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셀트리온 제약은요, 1% 넘게 밀리면서 91,500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최근에 횡보성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셀트리온 제약이 94,00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아쉽게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세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부는 너무 늦게 들어가셨죠.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감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28,000원대 적정 주가인데, 이 종목은 2017년 9월 강연회 때 오신 분들은 모두가 기여를 할 겁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했죠? 단기, 중기, 뭐 직장인용, 전업용 해서 이제, 오셨던 분들에게 제가 추천들을 드렸잖아요. 그때 중기로 딱 이 종목 하나 드렸어요. 딱 하나. 네, 오직 하나. 그게 바로 셀트리온 제약이었습니다. 그때 18,000원대였거든요. 이게 얼마까지 가냐? 11만원대까지 갔어요. 그 대충 계산해도 몇 배요? 한 5.5배 정도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광주 강연회 때도 제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추천주가 좀 안 맞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좀 컨디션 좋을 때는 또 기가 막히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광주 강연회 때도 그냥 한번 간 김에, 왜냐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단기나 중기 이렇게 딱 두 개를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시면은 또 이 화면하고 실제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좀 늦게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분석해 주셨고,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06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한해운을 매수가 31,547원에 비중은 10%, 매도 시점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대한해운은 4% 넘게 상승하면서 26,2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31,000원대 들어가셨지만 지금 오늘장에 올라와도 아직까지 좀 매수가까지는 좀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한해운은 최고점 찍고 어떻게 보면 거시적 하락 트렌드에서 반등 구간일 때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한해운 같은 경우 일단은 그 가격에서는 매수하면 안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고점이 작년이었거든요. 작년에 고점 찍고 흘러내렸다가 연말까지. 올해 또 2, 3월에 반등 나왔을 때 그때 딱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올려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노려보시는 건 반대 안 합니다. 다만 가격 메리트가 확실할 때 그때만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해운 같은 경우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일단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볼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31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GMP를 매수가 8,200원에 비중은 60%, 전망은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GMP는요, 3%가 밀리면서 8,0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8,2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점 부근이시고요. 지금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자, 대표님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큰 손실은 아니니까 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이라든가 비중이 좀 안 맞죠. 그러니까 8,200원대 가격은 이건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고요.
비중도 너무 높고요. 그래서 일단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매도 하신 다음에 최소 한 21선 욕심낸다 그러면은 120년까지 기다려봤다가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MP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소식을 보고 계신 상황이지만,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단기 재매수 가능한 의견 정리를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53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화진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3,700원에 비중 30% 손절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화진은요, 5% 넘게 또 밀리면서 오늘은 3,27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화진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좀 빠진 상황이고요. 최근에 바닥권에 있는 주가인 만큼 현재 부근에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될지 여부 여쭤보시네요. 네, 사실 좀 억울하죠. 적정 주가가 8,100원짜리인데 지금 가격 자체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단기로 다시 재매수를 하세요. 이분이 이제 흘러내릴 때 매수했는지 반등할 때 매수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가격을 보면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말씀드릴게요. 흘러내리는 종목을 매수할 때는 손절 5% 보시고요. 나름대로 반등 나왔다가 조정받을 때 우리가 흔히 눌림목이라 그러죠. 그때는 10% 보셔도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손절을 너무 늦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화진 같은 경우 적정 주가 비교해서 좀 아쉬운 현재의 주가이긴 합니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단기 재매수 의견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서 다음 주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665님 보내신 문자고요. 투비소프트를 매수가 7,450원에 비중은 4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문자 주십니다. 자, 오늘 장의 투비소프트는요, 보합권 마감이고요. 9,3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투비소프트는 7,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그래도 꽤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오늘 장의 흐름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추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운이 좋았어요. 어쨌든 지금 평가 얘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20% 또는 플러스 30%에서 일단 매도하세요. 위든 아래든 걸리면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 재매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상승 시에 대한 부분과 손절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수익 20% 또는 30% 매도 후 단기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06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GS글로벌을 매수가 4,550원에 비중은 5% 진단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 장의 GS글로벌은요, 오늘은 강보합 마감이고요. 3,80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네, 일단 4,550원 좀 매수대가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제가 차트를 안 보여드리니까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한 다음에 단기 재매수 하세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얼핏 봐도 어떻습니까? 추격한 거잖아요. 네, 이건 아니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종목의 추세는 뭐다? 상승 추세입니다. 61선이 120선 위에 있으니까 이럴 때 끊임없이 했던 얘기 있죠. 21선 아래나 61선 위나 그것도 아니면 1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요. 여기서 기가 막힌 기회가 왔었어요. 여기서 120선 아래에서 딱 왔죠. 그리고 이런 팁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금요일 방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요,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할까, 진짜 강의 듣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글로벌에 대한 부분입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 단기 재매수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885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KM을 매수가 9,500원에 비중은 50% 전만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KM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 보합권 마감이고요. 9,8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9,5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좀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앞으로 수익 관리 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본전 또는 수익 플러스 10% 매도 후에 간망이 좋겠고요. 저평가되는 회사예요. 이게 적정주가 21,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아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계속 간다 그러면 조금 더 들고 있다가 뭐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왜 제가 지금, 본전 또는 수익 10% 매도라 그랬냐? 늦게 매수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뭐 한 이쯤에서 매수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중기로 끌고 갈 수 있겠죠. 근데, 늦게 매수하셨기 때문에 단기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좀 너무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면 최대한 차익 실현하시고요. 만약에 61선 라인이 깨진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최소 절반 내지는 전부 던져야 된다고 봐요. 이게 61선이거든요. 왜 그러냐? 여기서 또다시 61선 깨지게 된다 그러면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 직전에 이렇게 한번 고점 찍고 장대 항봉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61선이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물론 가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무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M에 대한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하락시에는 본전 그리고 수익을 1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요, 423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V1택을 매수가 43,900원의 비중은 30% 손절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V1택은요, 2% 넘게 밀리면서 25,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V1택을 4만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2만원대 중반입니다. 손절도 좀 지나치셨고요. 정말 큰 폭의 손실이신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대표님?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아마 안 던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냥 중기 보유가 낫고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왜냐하면 40%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점 찍고 흘러내리는데, 일단 더 갖고 계세요. 갖고 계셨다가 만약에 여기서 한 10,000원 정도 더 빠지면 그때는 다시 상담을 하죠. 근데 지금은 이분은 여기서 아마 억울해서 못 던질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일단 더 갖고 계셨다가 여기서 한 10,000원 정도 더 빠지면 그때 추가하면서 할 건지 그때라도 던질 건지 이거를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V1택 같은 경우는 워낙 손실을 좀 크게 보신 상황이고 아쉬운 흐름입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이시고요. 너무 늦은 손절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다음 매매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한테 2분을 오늘 추첨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이벤트 당첨자 2분입니다. 끝자리 9920님이시고요. 두 번째 분은 9257님이 오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2분께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 가게 됐습니다.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강의를 처음에 들을 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왜 그 내용을 강의를 했고 왜 그게 기초교육인지 알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최대한 메리트를 드리니까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정석 투자하셔서 정말 인간답게 주식 투자하시고요. 인간다운 어떤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양한 내용들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에 있어서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과 투자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마무리 정석 투자를 통해서 주시장에 대한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대표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